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피로가 점점 쌓여서 하루를 보내기 힘드신가요? 아마도 7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는 젊었을 때보다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작은 일로도 에너지가 바닥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감정을 자주 느껴요. 하지만 이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실수들이 건강을 훨씬 더 빨리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세 이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7가지 일상 실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이 실수들을 고치면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실생활 팁을 공유하면서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젊을 때처럼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심지어 심장과 뇌의 건강도 위협받아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근 후에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점 걸음이 느려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유하셨어요. 그분이 매일 10분씩 집안에서 걷기부터 시작하니까 에너지가 살아났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지금까지 소파에 앉아만 계셨다면 이 습관을 바로 고쳐보세요. 먼저 왜 신체 활동이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이 들면 몸속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5분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팔을 휘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에요.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며 걷다 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만약 다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번만 해도 근력이 강화돼요. 이걸 실천하려면 일정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커피 마시기 전에 10분 산책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습관이 돼요. 제가 젊을 때부터 걸어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게 제 건강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몇 번 팔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고 효과적이에요.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 산책 클럽을 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같이 하다 보니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할 수 있었대요.
만약 주변에 그런 모임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거요. 이걸 매일 15분만 해도 피로가 줄고 수면도 좋아져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잠이 더 깊게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면 마치 젊었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거예요. 이 첫 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부족한 신체 활동이 수명을 어떻게 단축시키는지 생각해보면 면역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70세가 넘으면 몸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더 빨리 나빠져요.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운동을 해서 80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실천 팁으로 계절에 맞춰 옷차림을 준비하세요. 여름에는 가벼운 옷으로 산책하고 겨울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나가요. 이게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운동 후에 물 한 잔 마시면 몸이 재생되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며 산책을 시작해요. 이 습관이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해줘요. 만약 이걸 실천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바로 불균형한 식사예요. 70세가 넘으면 소화가 안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심코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밥과 반찬만 먹고 과일이나 채소를 소홀히 하면 비타민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강조하신 게 균형 잡힌 식사였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간단히 먹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한 번은 제가 채소를 안 먹어서 변비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매일 샐러드를 추가했어요. 여러분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불균형한 식사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볼게요. 먼저, 나이 들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 끼니에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과 시금치를 먹으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실천하기 쉽게 식단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생선 요리를, 화요일에는 콩 요리를 목표로 하세요. 이게 몸속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워줘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피로가 줄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만약 지금까지 밥만 드셨다면 오늘 저녁에 과일을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두 번째 실수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불균형한 식사는 소화 문제를 일으켜요. 70세가 넘으면 위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불편함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 먹거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잠이 안 오고 피로가 쌓여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일 야채를 먹기 시작하니 소화가 좋아졌대요. 팁으로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요. 이게 몸의 리듬을 맞춰줘요. 또 소금과 설탕을 줄이세요. 나이 들면 이게 혈압과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소금기를 줄인 요리를 해먹어요. 예를 들어 채소를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해요.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 후에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실수로 가볼까요? 이건 사회적 고립이에요. 70세가 넘으면 가족이 멀리 있거나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게 제 에너지 원천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매주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여러분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사회적 고립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유는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혼자 TV만 보다 보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네 모임이나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삶의 질을 높여요. 실천 팁으로 매주 한 번은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 친구와 통화하니 하루가 밝아지더라고요. 만약 혼자 사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동물을 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실수를 더 깊게 파봅시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70세가 넘으면 작은 일로도 불안해지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 소식을 자주 듣지 않으면 걱정이 쌓여요.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모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팁으로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클럽이나 가르닝 그룹에 가입하면 사람들과 나누는 재미가 생겨요. 이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연결이 큰 행복을 주겠어요. 이제 세 번째 습관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실수를 더 깊이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네 번째 실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7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 자주 저지르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불규칙한 아침 루틴, 특히 건강한 아침 식사의 부재예요. 젊을 때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다가 나이 들면서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않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소홀히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70세가 넘으면서 이 습관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무시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결국 면역력이 약해져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실수를 고치는 방법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실생활 팁을 공유할게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바꾸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될 거예요. 먼저, 왜 불규칙한 아침 루틴이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70세가 넘으면 몸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문제가 더 빨리 악화돼요.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아예 식사를 건너뛰면 몸이 영양 부족 상태로 들어가서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제대로 안 드시다가 75세가 되니 혈압이 높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균형 잡힌 식사를 권유하셨고 그분이 매일 계란과 과일을 먹기 시작하니 에너지가 살아났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지금까지 아침을 소홀히 하셨다면 이 습관을 바로 고쳐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몸이 칼로리를 덜 소비하기 때문에 아침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나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예를 들어 단순히 밥이나 빵만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에 단백질, 채소, 과일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1개, 시금치 1줌,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몸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걸 실천하려면 간단한 루틴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10분 후에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아침 식사를 챙겼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게 제 건강을 지켜준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아침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네 번째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쉽게 하세요. 집에 간단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채소를 씻어두거나 요거트를 사둬서 아침에 바로 섞어 먹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 먹는데 이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 더 재미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아침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건강 팁을 공유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같이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대요. 만약 주변에 그런 모임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찾아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70세 이상을 위한 건강 아침 식사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스무디나 죽 같은 거요. 이걸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돼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쳤어요. 중요한 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먹으면 마치 젊었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거예요. 이 네 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불규칙한 아침 루틴이 수명을 어떻게 단축시키는지 생각해보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70세가 넘으면 몸의 자연적인 보호 기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면 이게 더 빨리 나빠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를 해서 80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반대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종종 피로를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실천 팁으로 계절에 맞춰 아침 식사를 조정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 샐러드를, 겨울에는 따뜻한 수프를 먹어요. 이게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설탕을 줄이세요. 나이 들면 당분이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물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시작해요. 이 습관이 몸의 수분과 영양 균형을 유지해줘요. 만약 이걸 실천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네 번째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다섯 번째 실수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바로 부드러운 산책이나 일상 활동이 부족이에요. 앞서 첫 번째 실수에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70세가 넘으면 가벼운 산책조차 무시하기 쉽죠. 매일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몸이 점점 굳어지고 심장 건강이 위협받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산책을 즐겼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인다는 걸 느꼈어요. 부드러운 산책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실수를 고치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산책을 중심으로 실생활 팁을 공유할게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바꾸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왜 부드러운 산책이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70세가 넘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가벼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다리가 부어서 불편함이 생겨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근 후에 TV만 보다 보니 다리가 아프셨는데 매일 10분 산책을 시작하니 상태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지금까지 활동을 소홀히 하셨다면 부드러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드러운 산책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20분 정도 공원을 걸으면 심장과 뇌의 건강이 좋아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이나 저녁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거예요. 만약 다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하세요.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커요. 실천하기 쉽게 일정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15분 산책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습관이 돼요. 제가 젊을 때부터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게 제 건강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 5번째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산책을 생각해보세요. TV를 보다가 휴식 시간에 일어나서 복도를 걷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고 효과적이에요. 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면 더 즐거워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 모임이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같이 하다 보니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할 수 있었대요. 만약 주변에 모임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70세 이상을 위한 가벼운 산책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실내 워킹 같은 거요. 이걸 매일 15분만 해도 피로가 줄고 수면이 좋아져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잠이 더 깊게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거예요. 이 5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부드러운 산책의 부족이 5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부드러운 산책의 부족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 줄어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70세가 넘으면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매일 가벼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과 심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산책을 소홀히 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바쁜 일상으로 산책을 잊고 지내다 보니 75세가 되자 다리가 부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기 시작하니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밝아졌대요. 여러분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 부드러운 산책을 일상화하세요.
먼저 부드러운 산책이 왜 건강에 필수적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이 들면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지기 쉽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하루에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돼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산책을 즐겼는데 나이 들면서도 이 습관 덕분에 에너지가 유지됐어요. 실천 팁으로 계절에 따라 산책 루틴을 조정하세요. 봄에는 꽃 구경을 하며 산책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요. 이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며 산책하세요. 저는 산책 중에 물 한 모금을 마시면 몸이 더 상쾌해지는 걸 느껴요. 만약 이걸 실천하면 수면질이 높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테니까요. 이 5번째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70세가 넘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그룹 산책을 하는데 그분들은 서로 도와가며 걷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 재미도 있고 관계도 돈독해져요. 만약 외출이 불편하시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세요. TV 앞에서 서서 가볍게 걷거나 방 안을 천천히 돌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에는 70세 이상을 위한 가벼운 운동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나 팔 흔들기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이걸 매일 15분만 해도 근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쳤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10분 산책을 정해두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감사할 거예요. 이제 5번째 실수를 마무지었으니 6번째 실수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바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에요. 70세가 넘으면 수면이 더 중요해지는데 젊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주 자는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피로를 가중시켜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서도 이 습관을 소홀히 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어져요. 한 번은 제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쌓여서 일상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세우세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분은 8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지내세요. 반대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은 종종 피로를 호소해요. 실천 팁으로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커피나 차를 저녁 6시 이후에 마시지 마세요. 제가 매일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책을 읽으면 수면이 깊어져요. 만약 지금까지 수면 패턴이 불규칙했다면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에너지를 가져올 거예요. 6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봅시다. 불규칙한 수면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켜요. 70세가 넘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낮잠을 자주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저녁에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개에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게 뇌를 진정시켜주고 수면질을 높여요. 실천하기 쉽게 일정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TV를 끄고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면 피부가 좋아지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실수로 가볼까요? 이건 감사나 명상의 부재예요. 70세가 넘으면 일상이 반복적이고 외로워지기 쉽죠. 매일 감사한 일을 적거나 명상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건강이 나빠져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일기를 쓰며 감사한 점을 적었는데 나이 들면서 이 습관이 제 정신 건강을 지켜줬어요. 한 번은 제가 감사 습관을 소홀히 하다 보니 우울감이 생겼는데 매일 명상을 시작하니 기분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나 명상의 부재가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이 들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이 생겨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은 85세가 넘어도 밝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실천 팁으로 아침에 5분만 명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 습관을 실천하니 하루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만약 지금까지 이걸 소홀히 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감사 습관이 큰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7번째 실수를 더 깊이 파봅시다. 감사나 명상의 부재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70세가 넘으면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일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온라인 명상 영상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70세 이상을 위한 간단한 명상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앉아서 호흡을 맞추는 영상을 매일 10분 봐보세요. 이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실천 팁으로 감사 일기를 매일 저녁에 쓰세요.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일, 가족과 통화했다처럼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니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이 좋아졌어요. 만약 이 습관을 바꾸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이제 7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건강을 지키는 건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제가 경험한 대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아침 루틴을 챙기고 부드러운 산책을 하며 수면을 규칙화하고 감사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해봅시다.